50세가 넘으신데도 여전히 특정 채소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건강에 좋다는 채소 주스를 한 잔씩 만들어 드셨고 본인도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입 주변이 마비되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거의 안전 기준의 2배였습니다. 매일 드셨던 채소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신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신장을 가볍게 하고 회복을 돕는 4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채소들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까지 전해드릴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몸이 덜 붓고 피로가 줄어들며 밤에 더 잘 주무시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식단을 조절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어떤 채소가 문제라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식단의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식재료입니다. 왜일까요? 시금치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입 주변이 저릿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시금치를 샐러드로 먹거나 즙을 내어 마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소변이 불편해지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금치가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단지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고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들며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볶음이나 구이로 조리할 경우 작은 양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1개 반에 해당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버섯을 매일 드시던 58살 초씨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매일 버섯볶음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끝이 저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후 버섯 섭취를 소량으로 줄이고 조리 전에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드시도록 권유해드렸고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몸에 좋아 보이는 채소라도 나이 든 신장에는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채소들은 어르신들의 식탁에 훨씬 더 자주 오르는 재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시금치와 버섯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실 어르신들 식탁에 더 자주 올라오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조림, 으깬 감자,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 2가지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조리 방식에 따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굽거나 튀기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칼륨이 농축됩니다. 실제로 군고구마 1개에는
토마토 서너 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칼륨은 신장이 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고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67살 박씨 어르신은 매일 저녁마다 군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다리가 저녁만 되면 붓기 시작했고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신장은 그것을 배출하느라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씨 어르신께 감자를 얇게 썰어 찬물에 담근 후 삶아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시도록 안내해드렸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리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먹는 것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채소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혈당이 낮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신장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생각보다 칼륨이 많고 특히 주스로 짜낼 경우 그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70살 이씨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리가 자주 붓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원인은 바로 그 매일의 토마토 주스였습니다. 토마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마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작은 토마토 반 개를 데쳐서 섭취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채소들도 나이든 신장에게는 조심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다음 채소는 어떨까요? 더 전통적인 식재료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토마토는 의외의 채소일 수 있었지만 다음 채소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경계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는 전통적으로 건강식으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어르신 세대에게는 몸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 속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요오드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나이 들어 갑상선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과다 섭취 시 몸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74 송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 해독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미역국이나 다시마 조림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심박수 증가와 고칼륨 혈증이 함께 나타났고 원인은 과도한 해조류 섭취였습니다. 해조류를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매일 드시는 습관을 중단하고 적은 양만 가끔씩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는 모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재료들이지만 신장이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은 조리 방법과 섭취량에 따라 신장의 피로도를 확연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버섯은 소량만, 감자와 고구마는 물에 담갔다가 삶고, 토마토는 주스를 피하며, 해조류는 자주 먹지 않고 가끔만. 이처럼 조리와 섭취법을 조금만 조절하면 같은 채소라도 신장을 지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 채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4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르신들께서 조심해야 할 채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채소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고르고 바르게 조리해서 섭취하면 신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채소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채소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여름철에 자주 먹는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매우 낮고 껍질에는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살 안씨 할머니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에 걷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많았고 오이는 거의 드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오이를 하루 한 개씩 식사에 추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 뒤 할머니는 다리가 훨씬 덜 붓고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오이를 소금에 절이거나 피클처럼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자체는 좋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신장에는 다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 C가 풍부하고 혈액 내 독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도 비교적 낮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과거 65살 차씨 어르신은 매일 김치를 먹지 않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신장 수치가 불안정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과한 나트륨 섭취였습니다. 그래서 김치 대신 생양배추를 곁들이시거나 가볍게 데친 양배추를 반찬으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어르신 본인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이와 양배추 모두 특별한 약이 아니지만 제대로 섭취하면 신장을 꾸준히 지켜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채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장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식재료들입니다. 오이와 양배추가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는 조용히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예로부터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신장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인 채소입니다. 특히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채소입니다. 당근은 혈당 지수도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신장 문제를 동시에 안고 계신 어르신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살 윤씨 어르신은 당뇨와 함께 신장 기능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당시 GFR 수치가 47이었고 피로와 식욕 저하를 자주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찐 당근 1개를 반찬으로 추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자 GFR 수치가 52로 상승했고 윤씨 어르신께서도 스스로 몸이 덜 피곤하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당근은 푹 쪄서 드시거나 살짝 기름에 볶아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균형이 항상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한국 식탁에서 아주 친숙한 채소지만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강력한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을 해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무에는 노폐물 분해를 돕는 천연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이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몸의 열을 식혀주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 특히 밤에 몸이 화끈거리거나 잠들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73살 목 할머니는 오랫동안 얼굴과 발목 부종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에 물을 추가하신 후 단 일주일 만에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는 국이나 찜 요리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 껍질에도 유익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절인 무는 나트륨이 많아 효과가 반감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당근과 무는 약처럼 매일 챙겨 드시지 않아도 습관처럼 식탁에 함께 두기만 해도 신장이 느끼는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신장에 도움되는 채소들을 충분히 알아보셨으니 다음은 반대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식습관의 오해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채소들과 반대로 신장을 도와주는 채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처럼 좋은 채소를 골라 드신다 해도 여전히 신장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채소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의 작은 실수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즙을 내어 마시거나 샐러드처럼 날 것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 섬유질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익히지 않은 채소에는 옥살산염이나 과잉 칼륨이 남아 있어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채소를 삶고 남은 물을 국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데친물을 버리기 아까워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시지만 그 물에는 이미 칼륨이 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즉, 신장이 이미 걸러야 할 성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진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수분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체내 나트륨이 희석되어 오히려 신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고 결국 부종, 어지럼증,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는 나는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생길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습관의 뒤에는 언제나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장 기능 저하의 진짜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은 마치 오래된 호스를 강하게 누르는 물줄기처럼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신장은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혈당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모세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될수록 신장은 끊임없이 무리하게 일해야 하고 결국 만성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의 오남용입니다. 진통제나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보조제를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 신장은 그 모든 성분을 거르느라 지쳐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가족 중 신장 질환 환자가 있다면 어르신 본인의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신장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과 원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오랜 시간의 습관과 환경이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바로 GFR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GFR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며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건강한 30대 성인의 GFR은 보통 90 이상이며 60 미만이면 경고 신호로 여겨집니다. 30 미만은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분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은 GFR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식단, 수분 섭취량, 약 복용 습관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든지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든지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 역시 모두 신장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알아차리고 조기에 대처한다면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5가지 채소는 절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조리법과 섭취량 조절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오이, 양배추,
당근무와 같은 신장의 조력자 같은 채소들을 매일의 식탁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GFR 수치와 혈압, 혈당을 1년에 2번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형제자매나 배우자,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어르신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오이를 챙겨 먹겠습니다. 이제는 채소 삶은 물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20분 걷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은 어르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다짐이자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신장의 짐을 덜고 더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온한 나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